새벽 4시 반. 아직 동이 트기 전 낡은 아파트 부엌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진다. 50대 중반의 여자 박순정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냉장고 문을 연다. 오늘은 명절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는 날이다. 큰 시누이의 환갑 기념이라며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호통을 쳤다. 순정은 잠도 설친 채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돌입한다. 갈비찜 6인분, 잡채 대접으로 2개, 전 12가지에 나물 6가지. 혼자 다 해내야 한다. 남편은 새벽부터 골프를 나갔고 시어머니는 아침 9시에나 일어나신다. 순정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파를 썰고 고기를 재우고 기름에 전을 부친다.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그런데 순정에게는 이 고된 시간을 견디는 작은 비밀이 있다. 바로 노래다.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트로트를 흥얼거린다. 목구멍 안쪽에서만 맴도는 작은 멜로디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다. 어머니께 잘할게요. 목포의 눈물, 여자의 일생. 오래된 트로트 가락이 그녀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진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신다. 이른을 훌쩍 넘긴 시어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음이 날쌔다. 부엌으로 들어서더니 이것저것 살피며 혀를 차신다. 갈비찜 간이 세다, 전이 너무 두껍다, 잡채 당면이 불었다. 온갖 트집을 다 잡으신다. 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예 하며 받아친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다. 아침 8시 남편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온다. 40대 후반의 남편 박재우는 순정을 거들떠도 안 보고 거실 소파에 드러눕는다. 순정이 식사를 차려드리겠다고 하자 남편은 손을 휘젓는다. 밖에서 먹고 왔다고. 순정은 속으로 한숨을 삼킨다. 그래도 설거지는 줄어서 다행이라고 애써 생각한다. 10시쯤 되자 시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첫째 시누이는 강남에서 산다며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난다. 둘째 시누이는 의사와 결혼했다며 늘 코를 높인다. 셋째 시누이는 미국에 산다며 1년에 한두 번 들르는데 올 때마다 순정을 무시하는 눈빛이 동일하다. 순정은 그들의 가방과 코트를 받아 안방에 정갈하게 걸어둔다. 고맙다는 말은 당연히 없다. 점심 준비는 더욱 바빠진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며 과일을 까먹는다. 순정이 깎아서 내온 사과와 배다. 시누이들은 순정을 마치 공기처럼 여긴다. 순정이 리빙룸을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끊긴다. 그녀가 없는 듯이 행동한다. 순정은 부엌과 거실을 10번도 넘게 왕복하며 음식을 나른다. 드디어 점심상이 차려진다. 화려한 상차림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신다. 하지만 순정을 향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젓가락을 들며 순정에게 부엌에서 설거지나 시작하라고 턱짓한다. 순정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한다. 부엌 개수대 앞에서 순정은 또다시 작게 노래를 흥얼거린다. 물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조금 더 크게 불러본다. 그 순간 설거지를 하러 들어온 셋째 시누이가 비웃듯 말한다. 또 노래하네요. 일이나 제대로 하지. 순정의 얼굴이 화끈거린다. 부엌 안 공기가 얼어붙는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큰 시누이의 환갑파티 이야기, 자식들 대학 진학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순정은 그 모든 것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설거지만 한다. 손에 쥔 수세미가 점점 무거워진다.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눈물을 참는다. 30년을 이렇게 참아왔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다. 시어머니는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신다. 남편은 회사 후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또 나간다. 순정은 홀로 남은 거실을 정리한다. 소파 쿠션을 털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는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걸레질까지 마친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순정은 자신의 방에 들어간다. 작은 창문으로 석양이 비친다. 순정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핸드폰을 켠다. 유튜브에서 트로트 영상을 찾아본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며 순정은 잠시 숨을 쉰다. 저렇게 노래하는 삶은 어떤 기분일까? 순정은 상상조차 사치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상상만이 그녀를 지탱한다. 밤 10시 순정은 또다시 부엌으로 향한다. 내일 아침 시어머니 식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새벽이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순정의 하루는 이렇게 끝없이 반복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 그녀의 삶은 투명 인간과 다르지 않다. 순정이 시집을 온 건 25살 때였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꿈이 있었다. 노래를 좋아했고 동네 노래자랑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꿈은 금지됐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못을 박았다. 시집은 노래방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딴따라처럼 굴면 집안 망신이라고. 초반 몇 년은 순정도 저항했다. 남편에게 노래 동호회라도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가정주부가 무슨 노래냐며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순정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됐다. 대신 혼자 있을 때 작게 흥얼거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세월이 흐르며 멸씨는 더욱 노골적이 됐다. 어느 날 순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했다.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시며 화를 내셨다. 노래를 좋아하면 밥은 누가 하냐고, 일손이 부족한데 딴짓거리만 한다고. 순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시누이들의 멸시는 더욱 악랄했다. 첫째 시누이는 명절 때마다 순정을 보며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우리 올케는 노래에 미쳤다고, 혹시 옛날에 술집에서 일했던 거 아니냐고. 순정은 그 말을 듣고도 참았다. 대꾸하는 순간 더 큰 소동이 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둘째 시누이는 순정을 볼 때마다 비교했다. 자기 친구 올케는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친다며 순정은 노래만 흥얼거린다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정은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다. 노래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싶었다. 셋째 시누이는 가장 직설적이었다. 순정에게 대놓고 말했다. 노래 좋아하면 나가서 버스킹이나 하지 왜 집에서 흥얼거리냐고. 차라리 돈을 벌어오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순정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방관했다. 아니, 방관을 넘어 동조했다. 어느 날 남편은 순정에게 말했다. 당신 나이에 무슨 노래냐고, 애들도 다 컸는데 철 좀 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정은 남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 하지만 떠날 곳도 없었다. 이 집이 그녀의 감옥이자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순정이 조금이라도 노래를 흥얼거리면 즉각 제재했다. 어느 날은 순정이 빨래를 널며 작게 콧노래를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베란다로 나오셨다. 손에 든 빨래 집게를 내던지시며 소리쳤다. 노래할 시간에 이불이나 더 털라고, 집안에 먼지가 수북한데 딴짓만 한다고. 순정은 점점 노래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됐다. 대신 머릿속으로만 불렀다. 걸어가며 머릿속으로 음을 그렸다. 설거지하며 박자를 맞췄다. 청소하며 가사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가슴 속에 쌓인 노래가 터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순정은 화장실에 숨어서 작게 노래를 불렀다. 환풍기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째 시누이가 화장실 문 앞을 지나가다 들었다. 문을 두드리며 비아냥거렸다. 화장실에서까지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정신병이라고. 식구들은 모여 앉을 때마다 순정을 화제로 삼았다. 순정이 없는 자리에서 수군댔다. 저 며느리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노래에 그렇게 집착하냐? 혹시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순정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에서도 순정을 깎아내렸다. 우리 며느리는 일은 하는데 딴따라 기질이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며. 친척들은 순정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순정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온 날도 있었다. 순정은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다. 남편의 동료 하나가 순정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 순정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조심스레 말하자 남편이 끼어들었다. 아내가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수준은 별로라며, 그냥 혼자 흥얼거리는 정도라며. 그 말에 동료들이 웃었다. 순정은 그 웃음이 조롱처럼 들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순정은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개수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도꼭지 물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새어나갔다. 계절이 바뀌어도 순정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순정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멸시를 받았다. 가족들은 순정을 며느리로도 사람으로도 존중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 정도로 여겼다. 그것도 고장난 기계에 노래라는 쓸모없는 기능이 달린. 큰 시누이의 60번째 생일 잔치 날이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대대적으로 잔치를 열기로 했다.
호텔 연회장을 빌리고 100명이 넘는 하객을 초대했다. 순정은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다. 초대장 발송, 답례품 준비, 메뉴 결정. 모든 자빌이 순정의 몫이었다. 잔치 당일 순정은 새벽부터 호텔로 향했다. 연회장 세팅을 점검하고 꽃 장식을 확인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순정은 구두를 신고 종일 뛰어다녔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후 2시 잔치가 시작됐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큰 시누이가 등장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소개했다. 순정은 구석에서 하객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물이 부족한 테이블은 없는지, 음식이 모자란 곳은 없는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순서를 소개했다. 이제 축하 공연 시간이라며 가족 중 누가 나와 노래 한 곡 불러주시겠냐고. 시누이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둘째 시누이가 갑자기 순정을 가리켰다. 올케가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며 한번 불러보라며. 순정은 깜짝 놀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정에게 쏟아졌다. 순정은 손을 저으며 사양했다. 하지만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순정에게 다가왔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청했다. 순정은 도망칠 수 없었다. 떨리는 다리로 순정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정을 쳐다봤다. 순정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몰랐다. 사회자가 노래방 기계를 켜며 곡을 고르라고 재촉했다.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선택했다. 여자의 일생. 전주가 흐르고 순정은 눈을 감았다.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순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30년간 참아온 서름, 무시당한 날들, 흘린 눈물. 모든 감정이 노래에 녹아들었다. 순정의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한 맺힌 멜로디가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몇몇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순정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너무 감정을 드러낸 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뿌듯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에. 그러나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온 순정은 시누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복도 모퉁이에서 시누이 셋이 모여 수군거렸다. 첫째 시누이가 말했다. 올케가 노래는 부르는데 뭔가 좀 그렇다고, 마치 노래방 도우미 같다고. 둘째 시누이가 맞장구를 쳤다. 목소리는 괜찮은데 품위가 없다고, 분위기를 너무 축 처지게 만든다고. 셋째 시누이는 더 심했다.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았다며,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집안 망신이라며. 순정은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화장실에 가려던 발걸음을 돌렸다. 순정은 빈 계단참으로 올라갔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순정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토록 간절히 부르고 싶었던 노래. 30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부른 노래. 그것이 집안 망신이라니. 순정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왜 자신은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가? 왜 자신의 목소리는 가치가 없는가? 왜 자신은 늘 무시당해야 하는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정은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잔치는 끝나가고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순정은 출구에서 답례품을 나눠주었다. 누군가 순정에게 말했다. 노래 잘 들었다고, 감동적이었다고. 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순정에게 닿지 않았다. 시누이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다. 노래방 도우미 같다는 말, 품이 없다는 말, 집안 망신이라는 말. 그 말들이 순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시누이들은 순정을 놀렸다. 갑자기 왜 그렇게 감정을 실어 불렀냐며 하객들이 민망해했다며. 순정은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밤 순정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하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순정은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잔치 이후 순정에 대한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순정을 볼 때마다 핀잔을 주셨다. 잔치에서 망신을 줬다며 앞으로는 절대 노래 같은 거 하지 말라며. 순정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며칠 뒤 제사가 있었다. 순정은 전날 밤부터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어야 했다. 밤을 새워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다. 손가락에는 칼 자국이 생겼고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 제사 당일 새벽 순정은 마지막 점검을 했다. 상차림이 완벽한지 빠진 음식은 없는지. 피곤에 지쳐 순정은 부엌에서 잠깐 주저앉았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너무 피곤해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랐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순정의 콧노래를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시어머니는 손에 든 젓가락을 바닥에 내던지셨다.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순정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노래를 부르다니 조상님한테 불경이라고. 노래할 거면 당장 나가서 하라고. 순정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며 죄송하다고 연발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제사가 시작됐다. 가족들이 모여 절을 올렸다. 순정도 함께 절을 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도 순정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순정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순정은 투명 인간이 됐다. 식사 후 시누이들이 거실에 모였다. 순정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려는데 첫째 시누이가 불렀다. 올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순정은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갔다. 시누이 셋이 소파에 앉아 순정을 내려다봤다. 첫째 시누이가 말문을 열었다. 올케가 요즘 노래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가족들이 다 불편해한다고. 둘째 시누이가 거들었다. 나이도 있는데 분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며느리가 딴따라처럼 행동하면 시댁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셋째 시누이는 더 직설적이었다. 차라리 노래 관련된 생각을 완전히 접으라고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순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숨이 막혔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시누이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개수대 앞에서 순정은 그릇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노래가 좋을 뿐인데 그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는지. 순정은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순정은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순정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정이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피곤하니 혼자 있게 해달라고. 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 순정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일하는 사람 아니 일하는 기계였다. 감정도 꿈도 존재감도 없는 기계. 그것도 고장난 기계. 순정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순정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노래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콧노래도 흥얼거림도 완전히 멈췄다. 대신 머릿속으로만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것조차 답답했다. 가슴 속에 갇힌 노래가 터져 나오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순정은 혼자 집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남편은 회사에 갔다. 순정은 기회다 싶어 거실에서 작게 노래를 불렀다. 아무도 없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이 나빴다. 첫째 시누이가 깜빡하고 둔 물건을 가지러 갑자기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순정은 화들짝 놀라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첫째 시누이는 순정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비웃는 표정으로 순정을 쳐다봤다.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 역시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첫째 시누이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다른 시누이들에게 전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순정을 부르셨다. 혼자 있을 때도 노래를 부른다며 정말 정신 차리라며. 순정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사실이니까. 순정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 밤 순정은 자신의 방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왜 자신은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가? 왜 자신의 작은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는가? 순정은 이 집에서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옥.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다. 순정은 또다시 명절 준비에 매달렸다. 온갖 음식을 만들고 대청소를 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지쳤다. 순정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순정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가 요즘 이상하다며 나이 들어서 노래에 미쳤다며. 친척들이 순정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순정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부엌으로 피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설거지하는 손이 떨렸다. 순정은 자신이 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노래 하나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인생. 이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 순정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시어머니가 순정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친척 모임에는 순정이 오지 말라고. 순정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순정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친척 모임에서조차 배제당하는 것이다. 밤늦게 순정은 자신의 방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순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별처럼 순정도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순정은 창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어느 날 순정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서 공고를 발견했다. 무료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순정의 눈이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화목 오전에 친구들과 등산을 가신다. 남편은 회사에 있고 그 시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순정은 용기를 내어 노래교실에 등록했다. 신분증과 전화번호만 적으면 됐다. 무료라는 것도 다행이었다. 순정은 자신만의 돈이 없었다.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대로 쓸 뿐 개인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무료가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첫 수업 날 순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을 나서며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다. 순정은 서둘러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노래교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10명쯤 모여 있었다. 대부분 주부들이었다. 선생님은 50대 초반의 남자 성악가였다. 밝은 표정으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순정은 교실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됐다. 선생님은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다. 복식 호흡 방법을 알려주고 음계를 따라 부르게 했다. 순정은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소리를 내는 느낌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선생님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게 했다. 순정의 차례가 왔다. 순정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냐고 물었다. 순정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말했다. 목포의 눈물. 반주가 시작됐다. 순정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순정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실어 불렀다. 30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노래로 쏟아져 나왔다. 노래가 끝나자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환호했다.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순정을 바라봤다. 정말 좋은 목소리라고, 감정 표현이 탁월하다고. 진짜 가수 같다고. 순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평생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집에서는 늘 비난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칭찬을 받다니. 순정은 자리로 돌아가며 가슴이 뛰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순정에게 다가왔다. 어디서 배웠냐고, 혹시 전에 가수였냐고. 순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노래를 좋아할 뿐이라고. 학생들은 순정의 재능이 아깝다며 꼭 계속 배우라고 격려했다.
순정은 그 말들이 꿈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정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표정이 굳어졌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순정은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다.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셨다. 순정은 친구 만났다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이 TV를 보셨다. 순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노래교실에 온기로 따뜻했다. 그 후로 순정은 매주 화목 노래교실에 갔다. 그 시간만큼은 순정이 순정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지만 노래교실에서는 박순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순정의 실력은 늘었다. 선생님은 순정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음정과 박자는 물론 감정 표현과 호흡 조절까지 세세하게 지도했다. 순정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다른 학생들도 순정을 인정했다.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도 순정의 노래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정말 재능이 있다고 나중에 무대에 서면 대박 날 거라고. 순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쑥스럽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들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순정은 그 이중 생활이 힘들었다. 노래교실에서는 빛나는 존재, 집에서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 간극이 순정을 괴롭혔다. 어느 날 순정은 노래교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수업 중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선생님이 순정을 위로했다. 힘든 일이 있냐고 노래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내 노래가 제 유일한 위로라고. 선생님은 순정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줘야 한다고. 순정은 쓴 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들려주다니, 집에서조차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데. 하지만 선생님의 말은 순정의 마음 한구석에 씨앗을 심었다. 몇 달이 지났다. 순정은 노래교실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냈다. 센터에서 주최하는 작은 발표회에서 독창을 맡기도 했다. 청중이 많지 않았지만 순정에게는 소중한 무대였다. 박수를 받는 순간 순정은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돈 벌어오지도 못하는 딴따라라는 조롱을 들었다. 어느 날 둘째 시누이가 순정에게 물었다. 요즘 화목에 어디 가냐고. 순정은 친구 만난다고 둘러댔다. 시누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정을 쳐다봤다. 혹시 이상한 데 다니는 건 아니겠지. 순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노래교실 다니는 게 들키면 안 됐다. 절대 안 됐다. 순정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집에서 노래교실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그곳은 순정만의 비밀 정원이었다.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될 유일한 안식처였다. 노래교실 선생님이 어느 날 공지를 했다. 다음 달에 지역 경로당에서 가요제가 열린다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우승자에게는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고.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선생님은 순정을 보며 말했다. 순정 씨가 나가면 좋겠다고. 순정은 망설였다. 경로당 가요제라니, 규모는 작아도 공개 무대였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의 격려에 순정은 마음이 흔들렸다. 한 번쯤 제대로 된 무대에 서보고 싶기도 했다. 며칠 고민 끝에 순정은 참가 신청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혹시 망하면 어쩌나, 혹시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지만 이미 신청은 했다. 이제 연습만이 남았다. 순정은 집에서도 몰래 연습했다. 혼자 있을 때 작게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감정 표현을 연습했다. 거울을 보며 표정도 연습했다. 순정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가요제 당일이 다가왔다. 순정은 시어머니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 친구가 아프다며 병문안을 간다고. 시어머니는 늦게 오지 말라고만 하셨다. 순정은 서둘러 경로당으로 향했다. 손에 든 가방에는 무대 의상이 들어 있었다. 경로당은 생각보다 컸다. 100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다. 무대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조명과 음향 시설까지. 순정은 긴장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들이었다. 순정의 차례는 15번째였다. 대기실에서 순정은 손을 꼭 쥐었다. 다른 참가자들의 노래가 들렸다. 다들 실력이 있었다. 순정은 점점 불안해졌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드디어 순정의 이름이 호명됐다. 순정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객석을 보니 사람들이 가득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객이었다. 순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에서 땀이 났다. 반주가 시작됐다. 순정이 선택한 곡은 아모르 파티. 깊은 감정을 담아 부를 수 있는 곡이었다. 전주가 흐르고 순정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첫 소절이 나왔다. 순정의 목소리가 경로당을 채웠다. 처음에는 떨렸다. 하지만 금세 안정을 찾았다. 순정은 모든 것을 잊고 노래에 몰입했다. 30년간 참았던 서름, 무시당했던 날들, 흘렸던 눈물. 모든 감정을 노래에 쏟아부었다. 순정의 목소리는 한이 서려 있었다. 관객들이 점점 조용해졌다. 수군거리던 소리가 멈췄다. 모두가 순정의 노래에 집중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순정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순정은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다. 목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브라보를 외쳤다. 순정은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순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대기실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일이 현실인가 싶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됐다. 심사위원장이 말했다. 이번 가요제는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하지만 단연 돋보이는 참가자가 있었다고. 박순정 씨라고. 순정의 이름이 호명됐다. 우승이었다. 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다.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순정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순정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프로 가수 같다고. 어떤 할아버지는 순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 노래에서 인생이 느껴진다고. 순정은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한 젊은 남자가 순정에게 다가왔다. 자신은 지역 신문 기자라고 순정의 노래를 영상으로 찍었다고. 괜찮으면 기사에 싣고 싶다고. 순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네, 괜찮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자신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순정의 공연 영상을 올려도 되냐고. 순정은 이번에도 허락했다. 뭔가 거창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작은 경로당 가요제일 뿐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정은 트로피를 꼭 안았다. 생애 처음 받는 상이었다. 50만 원 상금도 소중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었다. 순정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느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순정은 트로피를 가방 속에 깊이 숨겼다. 집에서는 절대 들키면 안 됐다. 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핀잔을 주셨다. 순정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틀 후 일이 터졌다. 경로당 가요제 영상이 지역 신문 온라인판에 올라갔다. 제목은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경로당 가요제 우승자 박순정 씨. 기사에는 순정의 무대 사진과 영상 링크가 함께 실렸다. 조회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다. 50대 주부의 눈물의 무대, 한 맺힌 인생이 담긴 목소리.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감동적이다. 프로보다 낫다. 이분은 누구냐. 사흘째 되는 날 영상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 인기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었다. 10만, 20만, 50만. 순정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순정은 휴대폰도 잘 사용하지 못했고 인터넷도 자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았다. 첫째 신우이의 딸이 우연히 그 영상을 봤다. 할머니 댁 가는 길에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영상 속 여자가 고모할머니 같았다. 아니, 확실히 고모할머니였다. 딸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째 신우이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분명 올케였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올케. 트로피까지 받고 있었다. 첫째 신우이는 즉시 둘째와 셋째에게 전화를 돌렸다. 큰일 났다며, 올케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며. 신우이들은 긴급히 모였다. 시어머니 댁 거실에서 세 사람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돌려봤다. 시어머니도 함께 보셨다. 분명 순정이었다. 화면 속 순정은 감정을 실어 노래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며느리가 몰래 이런 짓을 했다니. 집에서는 노래 못하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쳤다니. 체면이 구겨진다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라고. 첫째 신우이가 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순정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정은 거실에 모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봤다. 네 사람의 표정이 싸늘했다. 순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첫째 시누이가 휴대폰을 순정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냐고. 화면에는 순정의 무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순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들킨 것이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집에서 노래 못하게 했는데 몰래 나가서 이런 짓을 했냐고.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고. 둘째 시누이가 거들었다. 영상이 몇십만 명이 봤다며, 댓글에 우리 집안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누가 알아볼까봐 무섭다며. 셋째 시누이는 더 직설적이었다. 당장 영상을 내리라고 기자한테 연락해서 기사도 삭제하라고. 순정은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당장 영상 내리고 다시는 노래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미 망신은 당했지만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순정은 어떻게 영상을 내리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순정은 방에 틀어박혔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영상을 찾아봤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댓글도 수천 개였다. 대부분 칭찬이었다. 정말 감동적이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가수로 데뷔해야 한다. 하지만 순정은 기쁘지 않았다. 아니, 기쁠 수가 없었다. 가족들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다. 집안 망신, 체면 구기기 딴따라. 순정은 자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시어머니는 순정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시누이들은 순정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첫째 시누이는 말했다. 올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동네 웃음거리가 됐다고. 친구들이 영상 봤다며 물어본다고. 둘째 시누이는 더 심했다. 올케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순정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셋째 시누이는 남편에게도 연락했다. 형부, 형수 좀 단속하라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남편은 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 앞으로 조용히 좀 살라고. 순정은 노래교실에도 갈 수 없게 됐다. 시어머니가 외출을 금지시켰다. 집에만 있으라고. 밖에 나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순정은 갇혔다. 집이라는 감옥에 완전히 갇혔다.
며칠 후 노래교실 선생님이 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수업에 안 오냐며 영상 봤다며 정말 대단했다며. 순정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이제 못 간다고.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선생님은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순정의 영상이 계속 화제였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됐다. 사람들은 순정의 사연을 궁금해했다. 이분은 누구인가,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나, 방송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순정은 그 모든 관심이 두려웠다. 아니, 가족들이 그 관심을 두려워했다. 시누이들은 친척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 혹시 누가 순정 이야기를 하면 모른다고 하라고. 우리 집안과 관련 없다고 하라고. 어느 날 순정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생애 처음으로 받은 인정과 박수. 그것이 이렇게 화가 될 줄 몰랐다. 순정은 자신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가 싶었다.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붉은 노을이 부엌을 물들였다. 순정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노을 너머 어딘가에는 순정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순정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밤이 되어 순정은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상을 봤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응원의 메시지, 칭찬의 말들. 순정은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다.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이 모든 응원이 자신에게는 독이 됐으니까. 순정의 영상은 계속해서 확산됐다. 2주일 만에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 작가가 그 영상을 봤다. 새로 기획 중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 작가는 PD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PD도 감탄했다. 정말 특별한 목소리라고, 스토리도 있을 것 같다고. 작가는 즉시 순정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경로당 측에 연락했고 노래교실 선생님을 찾아냈다. 선생님은 순정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어느 날 오후 순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정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을 방송국 작가라고 소개했다. 순정의 노래를 봤다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순정은 깜짝 놀랐다. 방송국이라니. 오디션이라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가족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다. 순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작가는 순정에게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숨겨진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는 오디션이라고.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친다고. 우승자는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기회를 얻는다고. 순정은 가슴이 뛰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송 오디션. 평생 꿈도 꾸지 못한 기회였다. 하지만 가족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로당 가요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방송 출연이라니. 며칠간 순정은 고민에 빠졌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간절했다. 이 기회를 잡고 싶었다. 자신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가족들의 반응이, 그 후폭풍이. 작가는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생각해봤냐고, 이번 주 안에 답을 달라고. 오디션 날짜가 정해졌다고. 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작가는 알겠다며,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순정은 노래교실 선생님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순정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순정이 말하자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순정 씨 인생은 순정 씨 거라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꿈도 중요하다고. 50대인데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살 거냐고. 그 말이 순정의 가슴에 박혔다. 맞다. 자신의 인생이었다. 50대가 넘도록 순정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순정은 용기를 냈다.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가하겠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다. 작가는 기뻐하며 오디션 일정을 알려줬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방송국. 순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결정을 내렸다. 이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가 문제였다. 아니, 말해야 하나. 몰래 다녀올까? 하지만 방송이 나가면 어차피 들킬 텐데. 며칠 고민 끝에 순정은 결심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오디션에 합격하면 그때 가서 말하기로. 불합격하면 아예 모를 일이니까. 순정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오디션 날이 다가왔다. 순정은 시어머니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서울까지 간다고.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허락하셨다.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오디션 당일 아침 순정은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의상이 들어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한복 원피스. 순정이 몰래 사둔 옷이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정성껏 빗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순정은 두근거렸다. 기대 반 두려움 반. 잘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순정은 휴대폰으로 연습곡을 들으며 속으로 따라 불렀다. 손에 땀이 났다. 방송국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오디션 참가자들이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다. 순정은 접수를 하고 대기 번호를 받았다. 58번.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순정은 다른 참가자들을 관찰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발성 연습을 하고 누군가는 가사를 외우고 있었다. 순정도 조용히 준비를 했다. 심호흡을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시간이 흘렀다. 한 명씩 불려 들어가고 나왔다. 어떤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어떤 사람은 울먹이며 나왔다. 순정은 점점 더 긴장됐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물을 마셔도 입이 말랐다. 드디어 순정의 번호가 불렸다. 58번 박순정 씨. 순정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오디션장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순정은 문을 열었다. 오디션장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무대가 있고 그 앞에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다.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었다. 순정은 그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순정은 긴장으로 숨이 막혔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박순정입니다. 평범한 주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순정을 살폈다. 한 명이 물었다. 경로당 가요제 영상 그분 맞나요?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기대되는 표정이었다. 그 영상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했냐고. 순정은 대답했다. 사랑의 미로를 부르겠다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곡인데 도전하는 거냐고. 순정은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그럼 기대하겠다며 자리에 앉았다. 반주가 시작됐다. 전주가 흐르는 동안 순정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모든 잡념을 지웠다. 가족들의 비난도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내려놓았다. 이제 남은 건 노래뿐이었다. 첫 소절이 나왔다. 순정의 목소리가 오디션장을 채웠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금세 자신감이 붙었다. 순정은 눈을 뜨고 심사위원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이미 순정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다. 순정은 감정을 실어 불렀다. 사랑의 미로는 한 맺힌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다. 순정은 자신의 인생을 노래에 녹여냈다. 사랑받지 못한 30년, 인정받지 못한 세월, 억눌렸던 꿈. 모든 것이 목소리에 담겼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순정은 혼신의 힘을 다해 고음을 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감정은 확실했다. 순정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다. 너무 간절하게 불렀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다. 순정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빠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순정은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라 3명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다. 순정은 고개를 들었다. 심사위원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 명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순정은 믿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다. 정말 대단하다고, 목소리에 영혼이 느껴진다고.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노래라고. 순정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평생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진심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이어서 말했다. 경로당 영상을 봤을 때도 감동받았는데 오늘은 더 감동적이라고. 순정 씨의 삶이 노래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이런 목소리는 흔하지 않다고. 순정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족들은 이 오디션 참가를 알고 있냐고. 지지해 주냐고. 순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모른다고. 가족들은 제가 노래하는 걸 반대한다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 명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왜 반대하냐고. 순정은 쓴 웃음을 지었다. 며느리가 노래하면 체면이 구겨진다고 딴따라 갔다고. 그런 말들을 들어왔다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고. 순정 씨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이 재능을 숨기는 건 세상의 손실이라고. 순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린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순정 씨를 꼭 보고 싶다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순정은 깊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다른 참가자 한 명이 순정에게 다가왔다. 정말 멋있었다고. 분명 합격할 거라고. 순정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도 자신의 오디션 이야기를 했다. 서로 응원하며 연락처를 교환했다. 순정에게 생긴 첫 노래 친구였다. 오후 5시가 되어 순정은 방송국을 나섰다. 순정은 천천히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정말 잘한 걸까?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기차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순정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도 이런 노을이 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지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였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핀잔을 주셨다. 순정은 동창들과 저녁까지 먹었다고 거짓말했다.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그러냐고만 하셨다. 방으로 들어간 순정은 가방에서 오디션 참가증을 꺼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순정에게는 소중했다. 자신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였다. 순정은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절대 들키면 안 됐다. 그날 밤 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디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심사위원들의 칭찬, 박수 소리, 카메라의 붉은 불빛. 모든 게 생생했다. 순정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일주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고문 같았다. 순정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연락이 왔나, 혹시 놓친 전화는 없나.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순정은 점점 불안해졌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순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부엌으로 뛰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방송국 작가였다. 축하한다며 합격이라며. 순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합격. 정말 합격이었다. 작가는 다음 주부터 본선 녹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에 와야 한다고. 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순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합격. 자신이 정말 합격했다. 방송에 나간다.
꿈만 같았다. 순정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하지? 부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냐고, 저녁 준비는 안 하냐고. 순정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네, 지금 한다고 대답했다. 순정은 냉장고를 열며 생각했다. 가족들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해야 하나? 첫 본선 녹화 날이 다가왔다. 순정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이번에는 친구가 입원했다며 병문안을 간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간다고.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정을 쳐다봤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으셨다. 본선 녹화장 관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순정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이번 라운드는 참가자 20명이 모두 무대에 선다. 그중 10명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순정의 순서는 17번째였다.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며 순정은 압도당했다. 모두 실력이 뛰어났다. 드디어 순정의 차례가 왔다. MC가 순정을 소개했다. 경로당 가요제로 유명해진 50대 주부 박순정 씨라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대에 섰다고. 순정은 그 소개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무대 위에 선 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조명이 순정을 비췄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인생은 미완성.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곡이었다. 반주가 시작됐다. 순정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 참았던 서름, 숨겼던 꿈. 모두 노래에 담았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것조차 감정의 일부였다. 순정은 눈을 감고 불렀다. 관객들의 시선 따위는 잊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이 일어섰다. 심사위원들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심사위원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순정은 믿을 수 없었다. 심사평 시간이 왔다.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칭찬했다. 진심이 느껴진다고, 기교보다 감정이 앞선다고, 이런 무대는 오래 기억될 거라고. 순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무너질 것 같았다. 녹화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다. 순정은 당연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아니, 그날의 일이었다. 관객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 모두에서 압도적이었다. 순정은 트로피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순정은 휴대폰을 봤다. SNS에 이미 녹화 현장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다. 순정의 무대 사진도 보였다.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누구냐, 정말 멋있다,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 순정은 불안했다. 방송이 나가기 전인데 벌써 소문이 나다니. 혹시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일주일 후 첫 방송이 나갔다. 토요일 저녁 9시. 순정은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동네 친구 집에 간다며 나왔다. 실제로는 커피숍에 들어가 혼자 방송을 봤다. 방송은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실시간 검색어에 순정의 이름이 올랐다. SNS에는 순정의 무대 영상이 공유되고 재생됐다. 댓글이 폭주했다. 누가 이분을 숨겨뒀냐, 정말 감동적이다, 꼭 응원한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순정의 기사가 올라왔다. 50대 주부의 늦깎이 도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한 맺힌 목소리로 시청자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순정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이 조용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자 방에 계신 것 같았다. 순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았다. 순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이 터졌다. 둘째 신우이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올케 TV에 나왔어요. 트로트 프로그램에. 첫째 신우이는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다. 순정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기사도 수십 개였다. 신우이들은 즉각 시어머니 댁으로 모였다. 순정에게도 연락이 왔다. 당장 오라고. 순정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드디어 들킨 것이다. 순정은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첫째 신우이가 태블릿을 순정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순정의 방송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게 뭐냐고 우리 몰래 방송을 찍었냐고. 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전국 방송에 나가서 집안 이야기를 다 떠벌렸다며. 순정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다. 화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회사 사람들이 연락이 왔다며 와이프가 방송에 나왔다며 정말 대단하다며. 순정은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회사에서 순정 때문에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반응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누이들도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다. 올케 정말 대단하다며 부럽다며 응원한다며. 시누이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화를 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만 여전히 화가 나 계셨다. 반응이 좋든 말든 허락도 없이 방송을 찍은 게 문제라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다. 주변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다는 걸 감지하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순정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노래교실 선생님, 동네 친구들, 심지어 오래 연락 안 하던 친척들까지. 모두 축하한다며 응원한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순정은 그 전화를 받으며 어리둥절했다. 저녁 무렵 큰일이 생겼다. 기획사 세 곳에서 순정에게 연락이 왔다. 계약을 하고 싶다고. 앨범을 내주고 싶다고. 순정은 믿을 수 없었다. 기획사라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시누이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올케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며. 첫째 시누이는 갑자기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올케 어떤 기획사에서 연락 왔어요. 유명한 곳이에요. 순정은 혼란스러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밤이 되어 순정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전국적인 반응, 기획사의 러브콜, 가족들의 태도 변화. 모든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순정에게 아침 식사를 권하셨다. 평소에는 부엌에서 혼자 먹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함께 식탁에 앉으라고 하셨다. 순정은 어리둥절하며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말문을 여셨다. 어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다며 다들 며느리 자랑이라며. 순정이 TV에 나온 거 봤다며 부럽다고 했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의 분노가 사라져 있었다. 남편도 달라졌다. 출근 전에 순정에게 말을 걸었다. 회사에서 난리라며 부장님도 방송 봤다며 칭찬하셨다며. 아내 덕분에 자신이 유명해졌다며. 남편은 씩 웃으며 나갔다. 순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후에 시누이들이 찾아왔다. 셋 모두 평소와 다른 태도였다. 첫째 시누이는 순정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올케 사실 나 처음부터 올케 응원했어. 그냥 어머니 때문에 말 못한 거야. 순정은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 둘째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올케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며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라며. 순정은 대답 대신 차만 마셨다. 셋째 시누이는 기획사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계약서 검토를 도와주겠다며. 어떤 기획사가 좋을지 알아봐 주겠다며. 갑자기 친절한 태도에 순정은 어색했다. 며칠 후 친척 모임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정을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모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순정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다. 순정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친척 모임에서 분위기는 180도 달랐다. 친척들이 순정을 반겼다. TV에서 봤다며 정말 대단하다며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며. 순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셨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빛났다며, 처음부터 며느리의 재능을 알아봤다며. 순정은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다. 처음부터 알아봤다니 거짓말도 유분수였다. 시누이들도 친척들에게 말했다. 사실 우리가 올케를 많이 응원했다며, 올케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며. 순정은 그들의 위선에 역겨웠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미소만 지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순정아, 그동안 미안했다며. 내 재능을 몰라봤다며.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며.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봤다. 집에 도착하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대형 기획사였다. 업계 1위 기획사의 대표가 직접 순정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순정은 그 전화를 받으며 현실감이 없었다. 이 모든 게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시누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흥분했다. 대형 기획사라며 대박이라며. 첫째 시누이는 자신이 계약 자리에 동행하겠다며 나섰다. 둘째 시누이는 변호사 친구를 꼭 데려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순정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빌붙으려 하고 있었다. 순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가겠다고. 도움은 필요 없다고. 시누이들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줘야 한다며. 순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말을 이제 와서 꺼내냐고. 그동안은 가족 취급도 안 했으면서.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만 봤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순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침대에 앉아 순정은 생각했다. 이들의 태도 변화가 진심일 리 없다. 그저 자신이 유명해졌으니 돈을 벌 수 있으니 달라진 것뿐이다. 순정에 대한 진짜 관심이나 사랑은 없다. 순정은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화가 났다. 다음 날 순정은 기획사 대표를 만났다. 혼자서. 대표는 순정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앨범 발매, 전국 투어 광고 모델까지 제안했다. 순정은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했다. 노래교실 선생님에게 조언도 구했다. 일주일 후 순정은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 계약이었다. 기획사는 순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기로 했다. 첫 앨범은 2달 내에 발매하기로 했다. 순정은 그 계약서에 서명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다. 계약 소식이 집안에 전해지자 가족들은 더욱 들떴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다. 시누이들은 순정에게 선물을 사다 주며 비위를 맞췄다. 남편은 순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순정은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것이 아니었다. 유명세나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과 사랑이었다. 가족들의 변한 태도는 순정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겼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순정이가 번 돈으로 집을 좀 넓혀야겠다며 거실도 리모델링하면 좋겠다며. 순정은 숟가락을 놓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아직 한 푼도 벌지 않았는데 벌써 돈 이야기였다. 첫째 시누이가 거들었다. 올케, 우리 딸이 유학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지.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순정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이제까지 가족 취급도 안 하더니 돈이 필요하니 가족이란다. 둘째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올케,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는데 투자 좀 해줘. 나중에 크게 되면 몇 배로 돌려줄게. 순정은 대답 대신 물만 마셨다. 이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남편도 가만 있지 않았다. 여보, 내가 승진하려면 차를 좀 바꿔야 하는데. 당신 번 돈으로 새 차 하나 사자. 순정은 남편을 쳐다봤다. 30년간 자신을 무시하던 남편이 이제는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순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번 돈이 없다고. 계약금도 다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가족들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순정은 개의치 않았다. 그날 밤 순정은 노래교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은 순정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했다.
가족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순정 씨가 번 돈은 순정 씨 거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권리는 없다고. 순정은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맞다. 자신이 번 돈이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가족들에게 줄 이유가 없었다. 순정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다음 날 순정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이 쓸 거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발끈하셨다. 가족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순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우하셨습니까?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시누이들이 항변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달라졌다며. 순정은 고개를 저었다. 달라진 게 아니라고. 그저 제가 유명해져서 이용 가치가 생겼을 뿐이라고. 남편이 화를 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가족한테 왜 이러냐며. 순정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30년간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노래 하나 제대로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실이 조용해졌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순정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는 제 길을 갈 겁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족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순정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지만 함부로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순정이 이제는 유명인이었으니까. 며칠 후 순정은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다. 앨범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가족들과 떨어지고 싶어서였다. 순정은 짐을 꾸리며 홀가분했다. 30년 만에 독립이었다. 새 집에서 순정은 처음으로 마음껏 노래를 불렀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무도 제지할 사람 없이. 순정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자유로웠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다. 기획사에서는 순정의 첫 앨범 준비가 한창이었다. 곡 선정, 녹음, 뮤직비디오 촬영. 모든 과정이 새로웠고 신기했다. 순정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앨범 발매일이 정해졌다. 한 달 후였다. 기획사는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했다. 순정은 각종 매체 인터뷰를 했다. 라디오, 신문, 잡지. 모든 곳에서 순정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가족들은 순정이 집을 나간 후에야 후회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바빠서 따로 산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순정이 완전히 멀어지는 것 같았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순정에게 연락을 했지만 순정은 차갑게 대응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남편은 가장 난처했다. 회사에서는 아내가 유명하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아내와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남편은 순정에게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순정은 바쁘다며 거절했다. 앨범 발매일이 다가왔다. 순정의 첫 정규 앨범 제목은 인생 이모작이었다. 50대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의미했다. 타이틀곡은 다시 피는 꽃. 순정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곡이었다. 발매 당일 앨범은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실시간 차트 1위, 일간 차트 1위. 순정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다니.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기획사는 즉시 전국 팬미팅 투어를 기획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주요 도시를 도는 투어였다. 순정은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팬들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첫 팬미팅은 서울 대형 공연장에서 열렸다. 1000명 규모의 공연장이 매진됐다. 순정은 무대 뒤에서 떨렸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왔다니. 믿기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순정을 보고 팬들이 환호했다. 순정, 순정하며 이름을 불렀다. 응원 피켓을 들고 박수를 쳤다. 순정은 그 광경에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응원해 준다니.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순정은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팬들은 함께 따라 불렀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순정의 노래가 그들에게 위로가 됐다. 순정도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다. 팬미팅이 끝나고 팬사인회가 열렸다. 팬들이 한 명씩 순정 앞으로 왔다. 어떤 할머니는 순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노래 듣고 용기 얻었다고.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고. 순정은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다. 젊은 여자도 있었다. 시댁에서 힘들게 산다며 순정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다며. 순정 덕분에 힘을 낸다며. 순정은 그 여자를 꼭 안아주었다. 힘내라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전국 투어는 대성공이었다. 모든 공연이 매진됐다. 순정은 각 도시를 돌며 팬들을 만났다. 나이, 성별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순정을 응원했다. 순정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했다. 앨범은 발매 한 달 만에 10만 장이 팔렸다. 트로트 앨범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이었다. 음악 방송에서도 1위를 했다. 순정은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말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각종 행사 섭외가 쏟아졌다. 기업 행사, 지역 축제, 방송 출연. 순정의 스케줄은 빡빡해졌다. 하지만 순정은 즐거웠다. 바쁜 것이 행복의 증거였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CF 광고 제안도 들어왔다.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 여러 브랜드에서 순정을 모델로 원했다. 순정은 신중하게 선택했다.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것만 선택했다. 순정의 첫 CF가 방송됐다. 건강식품 광고였다. 50대 이상 여성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었다. 순정은 광고에서 자연스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줬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제품 판매량이 3배로 뛰었다. 기획사는 순정의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앨범의 성공에 힘입어 더 큰 투자를 하기로 했다. 유명 작곡가들과 협업하고 뮤직비디오도 대형 제작사에 맡겼다. 순정은 바쁜 와중에도 노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댄스도 배웠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쉽지 않았지만 순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날 순정은 대형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올해의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순정은 믿을 수 없었다. 50대의 신인상이라니. 하지만 가능했다. 순정은 가수로서의 경력이 1년도 안 됐으니까. 시상식 날 순정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순정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시상식이 진행됐다. 드디어 신인상 발표 순서가 왔다. 후보자 4명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순정의 얼굴도 있었다. 순정은 긴장으로 손을 꼭 쥐었다. 발표자가 봉투를 열었다. 신인상 수상자는 박순정. 순정의 이름이 호명됐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트로피를 받고 순정은 소감을 말했다. 50대의 꿈을 이뤘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순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 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상식이 끝나고 순정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순정은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그날 밤 순정은 혼자 호텔 방에 앉아 트로피를 바라봤다. 신인상 트로피. 순정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다. 순정은 트로피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해냈다. 자신이 정말 해냈다. 순정의 성공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 시상식 수상 장면이 뉴스에 나왔다. 신문 일면에도 실렸다. 시어머니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후회됐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순정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연락해도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다.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다.
시누이들은 자신들이 순정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은 가장 후회했다. 30년간 함께 살았지만 아내를 몰랐다. 아내의 재능을, 아내의 꿈을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남편은 순정에게 만나자고 계속 연락했다. 어느 날 순정은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 함께 만나기로 했다. 식당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남편 모두 나왔다. 순정은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 재능을 몰라본 게 후회된다고. 첫째 시누이가 거들었다. 올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몰랐어. 올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순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대단해서 인정하는 겁니까? 그럼 대단하지 않으면 계속 무시하셨을 겁니까? 둘째 시누이가 변명했다. 그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순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고. 제가 필요했을 때 외면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셋째 시누이가 눈물을 보였다. 올케,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순정의 손을 잡으려 했다.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을 몰라줘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순정은 손을 빼며 말했다. 30년간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노래 하나 마음껏 못하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순정은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첫째 시누이가 애원했다. 올케, 우리 정말 뉘우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줘. 순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기회는 이미 30년이나 있었습니다. 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순정은 식당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족들은 멍하니 순정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시누이들도 울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두 자신들이 순정을 완전히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식당을 나온 순정은 밤거리를 걸었다. 가슴이 후련했다. 드디어 말했다. 30년간 참았던 말을. 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정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순정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직접 만나고 싶다며. 순정은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다.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도 굽어 계셨다. 시어머니는 순정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안다고.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미움은 없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순정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합니다. 어머니 시대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었다며. 너를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대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순정도 눈물이 났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함께 울었다. 순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서로 놓아줍시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겠다며. 내 길을 응원하겠다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순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순정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 번째 앨범 발매를 앞둔 어느 날 순정은 한 토크쇼에 출연했다.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순정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인터뷰 코너였다. 순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입장했다. MC가 순정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순정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MC가 질문을 시작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버티셨나요? 순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노래가 저를 살게 했다고.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노래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MC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요? 순정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30년간 딴따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노래를 부르면 집안 망신이라고 했다고. 제사상을 차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던지셨다고. 객석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순정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순정은 계속 말했다. 명절마다 온갖 음식을 혼자 만들었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MC의 눈이 붉어졌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MC가 물었다.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성공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잘해주고 칭찬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순정은 계속 말했다. 딴따라라며 제 인생을 짓밟던 게 누군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욕, 그 무시, 그 조롱. 아직도 생생합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MC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순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주부도 한 사람입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후련함이었다. 30년간 삼켰던 말들을 드디어 세상에 쏟아낸 것이다. MC가 순정의 손을 잡았다.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참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는 순정을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댓글을 달았다. 나도 순정 씨와 같은 상황이라고.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시댁 가족들도 그 방송을 봤다. 시어머니는 TV 앞에서 얼어붙으셨다. 자신의 모습이 전국에 공개된 것 같았다. 젓가락을 던졌던 일, 딴따라라고 했던 말. 모두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방송 봤다며 올케한테 그렇게 했냐며. 시누이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남편은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동료들이 방송 이야기를 꺼냈다. 부인이 대단하다며 하지만 형은 왜 그렇게 무관심했냐며. 남편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칠 후 시누이들이 순정에게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순정은 거절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시누이들은 애원했다. 방송에서 한 말을 정정해달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본다고. 순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두 사실 아닙니까? 정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자초한 일임을 알았다. 남편도 순정을 만나려 했다. 하지만 순정은 거절했다. 만날 필요가 없다고. 남편은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순정이 나오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순정은 남편을 내려다봤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남편이 울먹였다. 정말 미안하다며 그때는 몰랐다며. 순정은 고개를 저었다.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애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순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불가능합니다. 30년간 쌓인 상처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순정은 차에 올랐다. 뒤에서 남편이 순정을 불렀다. 하지만 순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는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다음 날 순정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 후폭풍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순정은 준비한 멘트를 읽었다.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과장이나 거짓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가족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기자가 질문했다. 가족들과 화해할 생각은 없나요? 순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순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합니다. 30년을 참은 게 후회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순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방송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마십시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순정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매니저가 말했다. 선생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순정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라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저녁에 순정은 노래교실 선생님과 저녁을 먹었다. 선생님은 순정을 자랑스러워했다. 정말 잘했다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순정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순정 씨는 많은 사람의 롤모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정은 그 말에 뿌듯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1년 후 순정은 대형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5,000명을 수용하는 서울 최대 공연장이었다. 매진이었다. 순정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준비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을 마쳤다. 매니저가 들어왔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5분 후 입장입니다.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호흡을 했다. 긴장되지만 설렜다. 5,000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대 뒤에서 관객석이 보였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다. 순정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순정은 그 광경에 눈물이 났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조명이 꺼지고 환호성이 터졌다. 순정의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흘렀다. 순정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순정을 비췄다. 관객들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순정은 마이크를 잡았다. 첫 곡이 시작됐다. 순정의 대표곡 다시 피는 꽃이었다. 순정은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다.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불렀다. 5,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다. 순정은 그 에너지를 느끼며 노래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순정은 쉬지 않고 불렀다. 발라드도 부르고 템포 빠른 곡도 불렀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박수를 쳤다. 응원을 보냈다. 순정은 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중간에 멘트 시간이 왔다. 순정은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무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 소리쳤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순정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아니요, 여러분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순정은 계속 말했다. 저는 50대 중반에 꿈을 이뤘습니다. 가족의 반대도 나이의 장벽도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순정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 곡을 시작했다. 인생 이모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다. 관객들은 숙연하게 들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순정의 목소리가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콘서트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순정은 20곡이 넘는 노래를 불렀다.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났다. 관객들의 환호가 순정을 살아있게 했다. 앙코르 시간이 왔다. 관객들이 앙코르를 외쳤다. 순정은 다시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말했다. 오늘 이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순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좋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보다 큰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관객들이 환호했다. 순정은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이 저를 딴따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한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주는 가수입니다. 이것이 제 진짜 복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정은 마지막 곡을 불렀다. 희망의 노래였다. 관객 전체가 함께 불렀다. 공연장이 하나가 됐다. 순정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순정은 깊게 인사했다. 관객들은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순정은 무대를 천천히 내려왔다. 관객들이 손을 뻗어 순정을 만지려 했다. 순정도 손을 뻗어 그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대기실로 돌아온 순정은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매니저가 물을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순정은 고맙다며 물을 마셨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축하 메시지가 수백 개 왔다. 노래교실 선생님, 동료 가수들, 친구들 모두 축하한다며 감동적이었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순정은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순정은 혼자 호텔 방에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순정은 와인 한 잔을 따라 들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먼 길을 왔구나. 50년 넘게 살았다. 그중 30년은 지옥 같았다. 하지만 지난 1년은 천국 같았다. 순정은 자신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늦었지만 꿈을 이뤘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순정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50대 중반의 여자. 주름이 있고 머리에 흰 머리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순정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나를 인정하는 무대에서 내 노래로 살겠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가수 박순정으로 살겠다. 순정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건배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다. 순정의 인생도 그랬다. 긴 어둠이 지나고 이제 빛이 들어왔다. 순정은 그 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순정은 새로운 곡 작업실로 향했다. 3번째 앨범 준비가 시작됐다. 순정은 더 좋은 노래를, 더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순정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 길을 걷는 순정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은 맑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순정은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제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순정은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렇게 순정의 역전극은 끝이 났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50대에 시작된 진짜 인생. 순정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